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0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데일리안 미디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데 거기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2일,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한 사흘 뒤죠. 사흘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뭐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 그 이전에 입당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할 거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경선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제 예측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안 미디어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국민의힘 입당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그게 날짜가 8월 2일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서 앞으로 이제 관련 절차, 뭐 입당하려면 입당 절차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협의할 생각이다 이러니까 아마 아직 전달은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6월 29일에 정치참여 선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제 보니까 연합뉴스 TV 인터뷰를 했더군요. 거기에서는 날짜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손잡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철학 뭐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역시 제1야당, 야권의 중심축이 되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제1야당의 후보로서 대선에 나가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좋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그건 뭐 처음부터 예상되던 결과였고요. 어찌 보면 본인이 사실은 먼저 그 사퇴한 이동훈 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민심 투어,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투어를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주가 지났죠. 그러니까 1, 2주보다는 훨씬 더 갔는데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대전, 처음에 대전 갔었죠.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그리고 이제 나머지라고 한다면 뭐 중부권 일부가 남아있긴 한데 뭐 강원도나 뭐 이런 데 남아있긴 한데 강원도야 이제 강릉이 원래 외가고요. 그러니까 그 뭐 거기를 뭐 특별히 그 한 지역으로 설정해서 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대략 민심 투어는 마무리된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마무리의 결과로서 이제 퇴기를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일 입당이라는 것이 뭐 저는 뭐 지금 새벽이라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대략 흐름상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그 스케줄, 정치 참여 선언하고 민심 투어하고 국민의힘 입당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스케줄을 하나하나씩 뭐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 내지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벌였던 어떤 소모전적인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은 무의미해졌고, 전 처음부터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무의미해진 그런 결과가 됐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자, 우선 윤석열, 제가 지난주 말에 윤석열 전열 재정비라는 표현을 해서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캠프가 이제 정무팀이 보강되고 네거티브 대응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대선 캠프로서의 그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응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이제는 제대로 갖춰졌다. 뭐 좌장이 누구냐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왜냐면 그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대구에 가서 뭐 밀란 얘기도 하고, 그 이제 즉흥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주 120시간, 아무리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꼬투리를 잡히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은요, 선거라는 게 되게 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야, 상대방이 계속 꼬투리 잡아서 그거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제 논란도 그거 뭐 작년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때는 본인이 덕담으로 그걸 건넸을지 모르겠으나 그 문제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역주의다 또는 호남 불가론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거 호남 불가론이거든요. 백제가 주체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백제가 주체가 돼서 통일을 이룬 적이 없다. 그건 팩트하고도 어긋나고, 왜냐면 DJ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또 지금 꺼낸다.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호남 불가론을 얘기한다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격.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그 반격을 하면 할수록 결국 호남 불가론이 국민들 내리에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얘기로 공세를 취함으로써 본선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러나 경선에서는 호남 불가론, 워낙 그 민주당의 호남 출신 내지는 호남 거주자들의 그 당원, 권리당원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도움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경선을 통과하고 보자.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상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발언들도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문제가 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대구에 가서 밀란 얘기하고 120시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꼬투리를 잡으니까 늘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시지 팀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는 늘 별도로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단독 플레이로 다 이루어지고 본인의 애드립으로 가서 그냥 현장에 가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5일이죠. 7월 25일에 정무팀이 보강되고 전직 의원들이 여러 명 들어가고 대변인도 또 정당판에 있던 대변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의도 문법으로 다 순화돼서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국민의힘 입당, 어찌 보면 사실 이게 뭐 조기 결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본인의 원래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여하튼 8월 2일 입당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무팀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무팀뿐만 아니고 네거티브 대응팀도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들,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걸 공격하는 쪽에서도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보 이럽니다. 제보. 그 뭐 누가 무슨 제보를 했다는 겁니까? 그 대부분의 근원이 바로 윤 전 총장 장모와 2003년부터 금전 문제로 다퉈오던 정대택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 주장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 부인됐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윤석열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지금 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저는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 회동이 7월 25일 날 있었는데, 그 치맥 회동 후에 지지율이 뭐 떨어지던 것이 6주 연속 떨어지던 것이 반등했다 내지는 주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그 요소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거티브 대응팀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여권의 네거티브 또는 일부 친여 유튜버들의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네거티브 대응팀이 법률팀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그 팀이 제대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물이 타지는 거죠,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던 게 아니고 지금 맞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당을 빨리 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종편이나 뭐 이런 데 와서 논평을 해도요, 친여 패널들이 집중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국민의힘 패널들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합니다. 적어도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왜냐면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왜냐면 본인이 입당을 하게 됐으니까. 입당을 하면 이제 친국민의힘 패널들이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면 적어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 5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린다. 이게 정치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다든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굉장히 불리함이 많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도 특히 대선은 제3지대 출신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늘 염두에 둬서 국민의힘 입당 이렇게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중도표를 잃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는 일부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분간은 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이죠. 중도라는 것은 어차피 잡히지 않습니다. 중도는요, 평상시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나 스타일이 어차피 조기에 결정을 해놓고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죠. 중도는 어차피 선거 임박해서 자기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중도를 잡으러 다닌다? 그게 제가 신기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기루다. 중도를 잡는 것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거기서도 저 무슨 태극기 부대나 뭐 이런 데에 가까운 주장을 자꾸 펴면 아무리 중도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거고 거기서도 정말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 균형 있는 주장을 한다면 중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별로 그렇게 깎이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이 플러스 될 요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다 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 개념의 친박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이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차피 지난번에 대구에 가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더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일단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과거 친박 지지자들의 윤석열 지지로 돌아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지율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하여튼 지지율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무적 판단, 네거티브 대응팀 이것도 다 전열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결정은 아주 뭐 잘한 결정이다. 조금 저는 늦었다고는 보지만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경선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야권 주자 거의 없는 셈이 돼버렸죠. 이제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최근에 뭐 여야 다 공격을 해가면서 무슨 정치 세력 교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르겠고요. 별다른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야권이 윤석열 전 총장 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야권 전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자체가 빅텐트가 돼버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에 대응하는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들어가서
그 당내의 여러 주자들의 비판 충분히 받아야죠. 그 검증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권의 경선 레이스 지금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고, 이제 그 민주당 뭐 한참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면 그 시간은 국민의힘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